한의원에 다니고 한약을 드시면서 나아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신의학의 뿌리는 서양의학이고 서양의학에서는 한약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제 생활관에 또 진료 중에 느낀 점들을 알려드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진료 중에 자주 듣게 되는 질문들 중 몇 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 맥락상 여러가지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시죠. 그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 중에 일부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무기록에도 기재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모든 종류의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의무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무기록으로서 의원이나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 남게 된다는 뜻이고 다른 어딘가로 자동으로 전송되거나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력된 상병과 약 처방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유되게 되는데 이는 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함이고 해당 내용 또한 제3자가 알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의무기록 사본을 떼어가서 어딘가에 제출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언제쯤 나아질까요? 대개 불안이나 불면 증상은 항불안제 또 수면제의 사용으로 일주일 이내라도 상당히 호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주된 증상의 호전 경과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내원하신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다음 내용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전에 병력이 없고 최근에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서 증상이 발생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대부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한두 달 이내에 많은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몇 번의 치료 경력이 있고 당시 치료 경과가 몇 달 이상 되었던 역사가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전 치료 기간보다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대개 병력이 반복될수록 증상을 겪는 기간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최선의 치료를 받으면서 소요된 시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전에 적극적인 치료가 꾸준히 이루어졌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양극성장애나 조현병 등의 만성적이고 중증이라고 알려진 질환의 경우에도 증상 자체가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심한 게 아니라면 대개 한 달에서 3달 이내로 많은 부분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내원해야 하나요? 이것은 병의 중증도와 개인의 선호와 의원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병의 증상이나 약의 부작용이 심할수록 자주 내원하여 체크를 하면서 약 조정을 수시로 해야 되고 그래야 증상의 호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개인의 선호는 사람마다 다양하죠. 자주 와서 상담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기 원하는 분도 있고 말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약은 먹지만 길게 타가면서 혼자 해결을 해보려는 분도 있기 때문이죠. 의원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상담 위주로 하는 곳에서는 자주 내원 약속을 잡는 편인데 내원 빈도가 최소 주에 1회는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상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반대로 약물 처방을 위주로 하는 곳에서는 약물이 안정적으로 세팅된 상태라고 하면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치료자와 내원한 분이 상의를 해서 내원 간격이 정해집니다. 요약해보면 가장 자주 오는 경우는 매일도 있고 한 주에 2-3번 내원하는 것이 자주 오는 편에 해당하죠. 그래도 약물 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하면 매주 한 번은 내원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권고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약물 세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내원을 하기도 하죠.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나요? 완치가 되나요? 이것은 이전 병력의 유무와 진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에 병력이 없고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 이후에 명백하게 증상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치료를 통해 해당 증상이 사라지고 원인이 된 스트레스가 줄어들거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증상이 호전된 이후로 빠르면 한 달 이내, 길어도 6개월 이내에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완치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이전 병력이 한 번 이상 있던 분이고 재발 때마다 비슷한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하면 앞으로도 재발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증상이 사라져도 완치라고 하기 어렵고 계속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이후에는 약물의 종류나 용량은 한창 증상이 심할 때보다 많이 간소화 돼서 투약에 대한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투약과 내원이 귀찮고
병에 대해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으니 치료자와 함께 병과 치료에 대해 잘 논의하여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대표적인 진단으로는 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 조현병 등이 있겠습니다. 술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피해야 하는 음식, 음료를 꼽자면 바로 술입니다. 정신과 약을 드실 때만이 아니라 증상을 겪고 있는 상태만으로 피해야 할 물질인데요. 그 이유는 술의 주 재료가 되는 알코올이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중추신경계를 억제한다는 뜻은 이성적인 브레이크가 잘 걸리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주사를 부리는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결과죠. 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해나 자살 시도, 타인에 대한 폭력적인 행동 등 나중에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습니다. 또 정신과 약물 중에 항불안제, 수면제 등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중추신경계 억제 작용을 하는데 그 효과가 술로 인해 증폭되면서 더욱 졸리고 처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약은 체내에 흡수된 이후로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술 또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추가로 주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죠. 마지막으로 불편한 마음 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 보면 의존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인데요. 실제로 마음이 힘들게 되면서 평소보다 술을 더 자주 많이 드시게 되면서 의원에 오신 경우도 많습니다. 알코올 자체가 의존성을 가지기도 하고 거기에 심리적인 의존이 더해지면 알코올 의존 증세로 발전될 수가 있죠. 만성 알코올 의존은 치료를 받고 수년간을 술 한 방울 안 마셨어도 다시 술을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뇌의 보상회로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인데요. 만성적이고 중증의 질환에 속하죠. 이러한 또 하나의 심각한 병을 추가로 얻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저는 회복을 돕고 건강에 좋은 약을 드시고 술은 꼭 자제하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정신의학적인 증상을 겪고 한의원을 찾는 분들도 있으시죠? 한의원에 먼저 가서 치료를 받다가 잘 나아지지 않아서 의원에 들르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몸보신, 보양 목적에서 한약을 타다 드시려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한의원에 다니고 한약을 드시면서 나아지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신의학의 뿌리는 서양의학이고 서양의학에서는 한약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만들어진 약들은 제약회사에서 대규모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수년에 걸쳐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어렵사리 출시된 약들입니다. 연구를 통한 효능과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 있다는 뜻이구나. 다만 한약과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약들 간의 상호작용 측면에서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약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신체에 주는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희과 약과 한약을 병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시간차를 두고 드시거나 간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나 신체 증상의 변화들을 잘 살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진료 중에 자주 듣게 되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해드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판단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의원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면서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겠죠.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